로펠러 가문의 100년 부의 비밀.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 거대한 부를 지켜내는 완벽한 시스템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굴곡진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본 채널 보톡스 TV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부의 저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자산을 물려줘도 결국 후대로 내려가면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뼈아픈 역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는 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지독한 부의 저주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상속된 부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상속 재산의 약 70%는 불과 2대 만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3대에 이르면 무려 90% 이상의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물려받은 돈이 어떻게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가족 간의 끔찍한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 모든 걸 파탄내는지 보여주는 참 무서운 숫자죠. 첫 번째 이야기, 천문학적인 부를 지켜낸 시스템, 바로 록펠러의 방패입니다.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디 록펠러는 1937년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미국 전체 GDP의 1.5%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 돈을 탕진하고 가문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 절대 뚫리지 않는 자신만의 방패를 짰어요. 그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대한 자선 활동과 합법적 절세를 위한 재단 설립. 둘째, 개인의 재산을 완전히 분리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금고, 즉 트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단과 트러스트 그리고 후손들의 자산을 통제하는 관제탑인 가족 사무소죠. 이 세 가지가 가문을 지탱하는 뼈대 역할을 해온 겁니다. 이 중에서 트러스트가 진짜 기가 막힌 방어막인데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재산을 트러스트 법인에 넘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수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만약 후손 중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거나 최악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받게 되더라도 트러스트 안에 있는 가문의 돈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거죠. 게다가 상속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으니까 프라이버시까지 철저히 지키는 그야말로 무적의 방패인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록펠러가 단순히 돈을 묶어두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근과 채찍을 썼습니다. 후손들이 호화 요트를 사거나 펑펑 쓰려고 큰 돈을 빼내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직 정해진 생활비만 줘요. 반면에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보너스나 매칭 펀드를 팍팍 밀어줬습니다. 돈이 독이 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든 천재적인 설계죠. 이 엄격한 룰은 외부 최고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관리됐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끼어들 틈 자체를 안 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170명에 달하는 거대한 가문으로 뻗어나갔는데도 록펠러 트러스트의 재산은 약 10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방패는 경제적으로 완벽히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문을 뒤흔든 치명적 비극인 넬슨 록펠러의 스캔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돈통이라도 인간의 본성과 비극마저 통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가문의 3대 손이자 뉴욕 주지사를 14년이나 지내고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던 정치 거물 넬슨 록펠러. 그의 몰락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1961년에 아들의 끔찍한 실종 사건이 터지더니 이듬해인 1962년 31년이나 함께한 조광지처에게 돌연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1963년 불륜 상대와 서둘러 재혼을 감행하죠. 결국 이 후폭풍으로 1964년 대선에서 비참하게 낙마하고 맙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만 했어요. 불륜 상대는 넬슨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린 해피 머피라는 여성이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녀가 유부녀였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록펠러 연구센터에서 일하며 넬슨 집에 수시로 드나들던 아주 가까운 동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가까운 지인의 아내와 금지된 사랑에 빠져서 온 가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충격적인 불륜,
이혼 그리고 재혼 스캔들에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새 아내 해피 머피가 넬슨과 결혼하려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마저 포기해버렸거든요. 유권자들은 그녀를 아이들을 버린 비정한 여성으로 낙인 찍었고 결국 넬슨의 오랜 정치적 야망은 유권자들의 차가운 분노 앞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거대한 폭풍에 맞선 고결한 태도, 메리의 침묵과 품격입니다. 이 엄청난 스캔들 한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은 바로 넬슨의 첫 번째 아내 메리 록펠러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발표하기 불과 몇 달 전 막내 아들이 뉴기니로 연구를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실종됐거든요. 심지어 현지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희생당했다는 잔혹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살을 잇는 듯한 슬픔 속에서 남편의 배신까지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이혼 직후의 생활은 좀 기이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메리는 상처를 안고 자녀들과 뉴욕의 본가에 남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 넬슨이 바로 옆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서 새 아내와 신혼집을 차린 겁니다. 겉보기엔 2집이지만 내부로는 불과 6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넬슨 혼자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2집을 오가는 참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동거가 시작된 거죠. 매일매일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메리의 대응은 세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많은 언론사가 자극적인 폭로를 기대하며 달려들었지만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들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원망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설립한 뉴욕 현대미술관, 즉 모마의 운영과 자선활동에 남은 생을 온전히 바쳤죠. 무서울이 많지 우아하고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 메리의 고결한 패도에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행으로 가문이 쑥대밭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록펠러 가문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전부인이 아니라 가문의 진정한 품격을 상징하는 미세스 록펠러라고 불렀죠. 트러스트 펀드가 록펠러의 차가운 돈을 지켰다면 가문의 명예와 정신이라는 따뜻한 유산을 지켜낸 건 바로 메리의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100억 달러를 지펴낸 완벽하고 차가운 법적 시스템 트러스트 펀드. 그리고 가문이 산산조각 날 뻔한 폭풍 속에서 묵묵히 명예를 지켜낸 한 인간의 고결한 품격. 여러분, 대대손손 가문을 지탱하고 진정으로 부를 완성하는 힘은 과연 정교하게 짜인 법률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는 인간의 단단한 내면에 있는 걸까요? 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보톡스TV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